고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의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압구정 도산공원 뒷골목에 있는 스시 카이세이 저 2호점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2019년에 리뉴얼 오픈해서 전에는 스시 시오라는 가게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스시 카이세이 좀 가격이 올리면서 운영 중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김경훈 부장님 그리고 정상윤 실장님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둘째 따님이 태어나가지고 완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셰프입니다. 근데 오늘은 김경훈 부장님이 이번에 한산태 셰프가 분단 전자점 스시소라에 가면서 마포 스시소라의 실장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춘선 정도부터 그렇게 될 거라서 혹시 김경훈 셰프 팬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면 좀 빨리 하시고 스시카이세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훈 셰프의 주말의 점심 오마카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계란 노른자로 만든 소스에다가 유채 나물이라든지 한치 다리라든지 그리고 본주 제리 소스 같은 걸 해가지고요. 잘 보이지는 않은데 가운데는 축순을 삶아서 올려놨었습니다. 본주 제리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살짝 좀 비비면서 먹다 보니까 약간 좀 상큼한 맛도 있으면서 봄의 좋은 시작을 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어 조림인데요. 야라카니라고도 하죠. 옆에는 이제 단호박 가보차를 이제 삶아서 좀 단맛이 있게 했더라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장님이 좋아하는 메뉴다라고 해서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맛 자체는 아주 좋았어요. 자, 벤모시 쪽에 스이모노입니다. 이제 애호박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요. 아주 시원하게 잘 육수를 뽑아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점심인데 이제 스이모노도 같이 넣어주시면 기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광어를 아주 얇게 3껍이나 4껍 해주시고 이렇게 조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숙성 자체가 잘 됐을 때는 그냥 한 피스로 하는 것보다 얇게 3피스 했을 때 좀 다른 식감이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는 시도 중에 하나인 것 같겠어요. 안에 매실 소스가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생선 맛과 이제 밥 맛으로 그냥 심플하게 승부하시면 어떠냐, 일단은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맛은 좋았어요. 자, 두 번째 스시는 이제 주르무니 전갱이 시마아지죠. 위에 마늘 좀 올려주셨어요. 근데 임팩트 자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참치 추토로, 생참치 추토로입니다. 스페인산. 스시카이세이 밥 자체가 간이 전에는 싱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아주 세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약하지도 않고 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참치 자체는 조금 산미가 조금 약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스시코지에서는 가리비 위에 성게를 소스인데 이거는 혼새우를 살짝 구워서 그 위에 우니 소스를 올려주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리비에 올리는 것보다 또 맛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으면서 먹었었어요. 이거 맛있네. 맛있어. 자, 이제 셰프님이 하시는 초밥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셨습니까? 깔리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만약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밥을 지금 한번 버렸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밥이 많았던 거죠. 이거를 스테샬이라고 해서 보통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슐랭 3스타의 일본에 있는 스키야바시 지로 할아버지도 생각보다 이 스테샬이 밥을 버리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하려고 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간장도 발라주시고 위에 아마 레몬을 살짝 뿌리고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미인데 너미 뱃살 나올 때도 있고 뭐 등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때쯤에 이제 먹으면서 밥 간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식감에 대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었어요. 자, 다음에는 한치 위에 이렇게 유자 껍데기를 갈아서 올려주셨습니다. 위에는 가르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 가르치 자체가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기대했던 부드러운 식감보다는 약간 조금 씹히는 맛이 있었던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제안으로서는 조금 더 가르치를 깊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참치 아카미 즈케라고 해서 참치 등살인데 석살 쪽에 근데 이 즈케는 조금 간장이 좀 셌던 것 같기도 하고 간장 간을 조금 약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 타이밍으로 또 장국이 나오네요. 타이밍을 좀 빠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불향 같은 느낌이 있는 좀 특이한 장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아카다시라고 해서 좀 빨간색 된장도 좀 일부분 들어가면서 간을 하니까 장국 자체가 좀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자, 다음에는 아마에비, 단새우 3마리인데요. 스시 카이세이만 쓰는 식초가 달라요. 코지랑 소라는 똑같은 식초를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만 조금 새로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다른 식초를 사용하는데 밥이 좀 세를 때 특히 이제 단새우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차리하고는 그 아마에비가 항상 잘 조합이 괜찮아요. 자, 다음에 조밥은 뭘까요? 아마도 정갱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정갱이네요. 정갱이라는 생선도 있고요, 줄무늬 정갱이라는 생선도 있습니다. 이건 헷갈릴 수도 있죠. 다른 생선이고, 이쪽이 또 듬푸는 생선에 가까운 생선입니다. 일본어로서는 이것이 아지라고 하고, 줄무늬 정갱이는 시마 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그 전날에 저녁에 아마 부산 남해 쪽에서 아주 신선한 것이 들어왔나 봐요. 이거는 그 소금만 살짝 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게알, 보스턴산을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점심에 딱 10만원 정도 조밥집에서도 우니를 안 쓰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만원 정도라면 우니를 당연히 기대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푸켓도산을 쓴다고 하면 아마 다른 걸 빼야 되게 되고, 코스트라는 것도 뭐 무조건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매장마다. 자, 다음에는 안키모라고 해서 아기라는 생선 강입니다. 과일 향, 오렌지 같은 향이 좀 났던 것 같고, 아그가는 정말 이제 비린내를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너미 가마살 구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밥집에서 너미를 사용하면 항상 이제 머리나 가마살은 아침에 한 마리 잡고요, 저녁에 한 마리 잡으면 이제 하루에 2개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마살 같은 것도 표나 가시는 있지만 어떻게 소비하냐는 이제 가게마다 그 머리를 쓰면서 가는 거죠. 자, 고등어입니다. 거의 끝났는데 지금은 있는 고등어들은 진짜 기름이 없어요. 1년 동안 고등어가 있을 수는 없고요. 좋은 고등어를 만약에 시기에 뭐 냉동 보관했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양식 고등어 기름 있는 거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날에 있었던 고등어는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먹을만 했다. 근데 먹을만 했다 정도라면 저는 스시코지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맛있는 걸 기대하고 먹었으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다음에는 금떼일 겁니다. 노도그로라고 해서 모기 부분이 조금 약간 까맣게 생긴다는 뜻인데요. 막 그거는 지방에서 쓰는 말이고, 진짜 이름은 아카무츠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 생선이죠. 이거를 이렇게 구워주셔서 약간 생선구이, 맛있는 생선구이 위에 올라간 그런 느낌이죠. 이 피스도 역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연어알입니다. 강원도 양이안산. 이거는 이꾸라는 러시아어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는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보통 매년 10월 달에 잠깐 나오거든요, 생 연어알이. 그때 작업을 많이 해놨다가 근내 식혔다가 이제 하루에 몇 킬로씩 꺼내면서 사용합니다. 자, 바다장어 아나고입니다. 민물장어는 은하기라고 합니다. 스시 카이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삭바삭하게 좋은 스타일입니다. 스시코는 소라는 조금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김밥 후토마키를 준비해 주시네요. 자, 과연 맛은 어떻게 될지. 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간장 발라주시네요. 저는 간쪽에만 발랐는데. 자, 여기가 좀 재미있는 게 초록색 보이는 게 이제 오이 아니고요, 후추가 들어가요. 여기만한 나테마키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에 제가 앙케이트를 했었을 때 김밥에 들어가는 막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전체 30% 정도 오이 싫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느끼는 것은 뭐 3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글쎄요, 10명 중 한두 명은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엉이라든지 오이 같은 게 조금 들어가야 씹히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날 먹었던 이 김밥은 약간 좀 쓴한 느낌이, 저는 입맛으로는 역시 스시코지 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가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에 이나니야 우동에 스랑 올라갔었습니다. 우동 육수도 아주 짜지도 않고 잘 했던 것 같고요. 셰프님 이 스랑 어떻게 먹어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답을 한다고 하면, 왼손에서
밑가락 위에 쓰란을, 물론 이게 하나는 다 올라가지 않아요. 노른자 부분을 특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면을 살짝 여기에 좀 찍어 먹는 스타일로 하면 즉석 카르보나라 파스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쓰란을 맨 처음에 터뜨려서 그냥 완전 믹스해버리면 육수 맛이 좀 변하는 그런 느낌인데, 노른자 부분 찍어 먹으면 조금 더 개성이 있는 우동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에는 야테마키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계란 스타일입니다. 안에는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색깔로 나오고요. 이것도 이날은 유난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나왔었고요. 자, 마지막에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여기도 몇 개월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식감이 확실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제가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물수건 위에 있는 레몬 어떻게 해요? 저희 가게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초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손가락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수건으로 손을 잘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경훈 셰프 앞에서 오랜만에 런치 오마카세 코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스시 오마카세 코스를. 제 생각인데 이날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초밥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김경훈 셰프 앞에서 먹었던 초밥 중에서는 거의 최근에 1, 2년 사이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날은 아마 살을 불림이라고 해서 그 물 안에서 조금 담아놨다가 지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 조금 기르게 불림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나왔던 밥 위에 식감이 뭐 0.몇 % 정도는 좀 더 탱글한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결 잘 된다고 하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날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셰프마다 초밥을 어떻게 하냐, 위에 생선 어느 정도 두껍게 하냐, 아니면 위에 어느 정도 간장을 발라주냐에 따라서 맛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이든 아니면 진짜로 못하는 셰프가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맛없게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셰프가 했을 때는 굉장히 맛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초밥을 하는 게 그렇게 좀 재미있고 어렵고 약간 심플한데 기쁜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김경훈 셰프는 2021년 올 중순 정도부터 마포 스시소라의 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카이세에서 다니고 싶은 분들은 좀 마지막에 한 번쯤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6월 이후 정도 됐을 때는 마포에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